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소리 이재용을 만난 사람은 오늘 이번 4.11 총선에 제주시 갑선거구에 나와서는 강창일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창일 의원입니다. 강창일 의원님, 올해 같은 경우는 4.11 총선이 있고요. 또 연말에 가서는 또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상당히 중차대한 시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번 4.11 총선의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국가적으로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그 국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지난 10년이 있었고 지난 5년간 이 참 이명박 정부의 이 나라를 맡겼었는데 네. 지금 양극화도 심화되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고 이 경제도 되게 어렵고 다음에 이 부자들만 잘 사는 그런 식의 이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은 시대의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역행하는 처사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4.11 그리고 이 대선은 이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나가는 그리고 시대의 그 흐름에 맞춰 나가는 이 순행하는 그러한 식의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선은 뭐 저는 처음 정치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 정치꾼이 아닙니다. 또 그렇게 되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 삼선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다시 대학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가르쳐야 될지 또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금년도 1월 1일 날 삼선에 다시 나서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향후 5년이 제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 시기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지 못한 미완의 과제들 지난 8년 동안에 풀지 못한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것은 제대로 정리하고 해결을 하고서 참 나가는 게 정치인의 최소한의 도리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삼선에 이제 다시 나서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그 특별자치도법을 일단 만들 수 있었고 그리고 저 전공이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 바로 세운 그 법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게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이것을 통과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참 경찰 하위직 경찰관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참 경위까지 자동 승합할 수 있는 법도 만들 수 있었고 이 뭐 민방위법이 이걸 잘못됐길래 그것도 고칠 수 있었고 뭐 등등해서 입법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6년 전에 이 국회의 입법 및 정책 개발을 잘한 의원에게 국회가 그 참 우수 최우수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는데 6번 줄곧 5번 최우수 의원, 1번 우수 의원으로 그 참 수상할 수 있었다.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17, 18대 국회 총틀어서 아마 제가 유일한 그 연속 최우수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라는 게 이제 첫째는 입법 활동을 법을 만드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네. 입법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알게 모르게 제주도의 예산을 많이 이제 가꾸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산을 가꿔서 이제 바야흐로 이제 참 1조 원 이번 금년도 국가 보조는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 국가 중앙 재정을 제주도로 갖고 올 수 있었던 것들도 있고 뭐 그게 뭐 당내에서 이것저것 그 활동을 하면서 시시비비를 거는 그런 식의 정치인으로 그리고 올바른 얘기를 하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는 저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참
올바른 얘기를 하도 쓴소리를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제주도의 자존심을 지켜냈다, 명예를 지켜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대 총선 들어서 FTA 협정이 돼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는 저희 당에게 많은 의석 자리를 주면은 저희들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7대 때 거의 뭐 참 신공을 만드는 것으로 했고 또 그것이 이제 대통령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까지 만들어냈는데 18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이걸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제주도는 참 교통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공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4.3 우리 추념일이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 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서 참 유조 4.3 영령들에 대한 명회복, 진상규명, 박차를 가야 된다.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제주도가 지금 LPG 가스를 쓰고 있는데 이건 청정 제조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17대부터 노력을 해서 이제 LNG를 쓸 수 있도록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배천억 들여가지고 애월항을 LNG 인수기지로 이제 만들고 이제 2014년도 16년도에 LNG가 지대 보급이 돼야 됩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 완결을 지켜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대기엔에 이 건설교통부하고 국회 간에 또 저희들 간에 거의 이제 제주도는 신공항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기정으로 합의를 받고 대통령 선거 때에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지부진해서 백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차 중장기 계획인데 거기에 빠졌습니다. 단 하나 이제 가능성이 있어 2014년도에 재논의하자 요거까지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18대 국회 처음 났을 때 그 대통령께서 부산 가가지고 한 얘기가 저희도 신공 문제 얘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뭐 그때 가서 부족하면 그때 가서 합시다. 그러니까 참 무식한 발언이죠. 공항 만드는데 6, 7년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가서 하자면 언제 공항 완성되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 수요 예측을 가지고 준비해야만 될 수 있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 제주도 도민을 기만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에 해군기지 민군복합형 기항지 특별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서 검증하다 보니 완전 해군 기지 위주로 설계도 돼 있고 건설도 돼 있고 또 그 설계조차도 아주 엉망인 것이 다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15만 톤 크루즈 선이 들어온다는데 그것도 엉터림이 드러났습니다. 실제 검증 지금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도 엉터리고 매장문화재법도 위반한 것들이 드러났고 다음에 이 제주 주변 지역 그 발전책도 전혀 지금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선박법이라든지 그 뭐 군사법 많이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하나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제 좀 문제는 이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역시 총선에서 저희들이 다수당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 대선에서 저희들이 승리해야만 순리적이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 건설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핵인 기지로만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자, 민군 복합형 기항지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이 확인돼야 된다. 매장문화재법 제대로 이 문화재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매장문화재법은 준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발전책이 제대로 제시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 네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네. 그때에 다시 저희 도민의 동의를 구해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강정이냐 어디냐 이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원점에서 논의해야 됩니다. 물론 해군 측에서는 그냥 이 강행에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지역이 최적의 곳인지 이것도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가지고 이 민군 복합항을 하더라도 과거에 못했던 그런 절차적 정당성들은 민주적 절차들은 밟아 나가야 된다. 네. 그러시네요. 절차성도 밟아야 되고 그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가 갖춰지는 그런 시기 전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재논의하고 그 속에서 도민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도민이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저는 전면 백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전면 재검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렇게 이것도 큰 이번에 다시 출마하는 큰 저의 결심하게 되는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은 이 한미 FTA 문제 때문에 저희도 1차 산업이 되게 어려울 수 있고 한중 FTA까지 가면 저희도 1차 산업 완전히 폐망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에 한미 FTA 맺지 않습니다. 안 맺는 이유는 만일에 일본이 한미 FTA 맺게 되면 가장 덕을 보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조업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농업,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한일 FTA를 맺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권 침해적 한미 FTA는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한중 FTA는 물론 안 되고 지금 맺어진 한미 FTA 문제까지도 이번 총선과 대선 끝나고서 우리는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의 1%, 정치력이 1%인데 1%의 힘을 극복하는 것은 역시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선 의원을 하게 되면 우선은 상임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상임위원장은 자기 밑에 상임위원 한 25명에서 30명이 있죠. 그렇게 하고 한 상임위에서 다른 게 몇십조 예산을 다 다루게 됩니다. 법도 만들고. 상임위원장을 우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1%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가 평상시 격병기가 아니면은 그런 심리를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저희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격병기이기 때문에 이 정치력 1%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원장 이제 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대표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상임위원 끝난 다음에 원내대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힘을 중앙에서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다. 더 큰 힘을. 그러면서 삼선의 의미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